안녕하십니까, 왕들일생. 자, 오늘 동천왕의 아들 중천왕 편입니다. 이 중천왕의 이름은 고연불이고요, 밑에 왕자로는 달과 이루, 소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동생들로는 이게 예물하고 사구라는 인물들이 있는데, 이제 동천왕이 이제 248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, 이제 그 해에 중천왕이 즉위를 하는데, 그 해 11월에 이 예물과 사구가 모반을 일으켜요. 그리고 이 중천왕에 대한 이 모반이 실패를 해가지고 이 예물과 사구는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. 이때가 이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, 이때의 왕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모반을 일으켰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 경우가 이 시기에 엄청 많아요. 산상왕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고, 동천왕 때는 그나마 이제 동천왕이 외아들이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즉위한 지 이제 2년 후에 이제 명림허수가 이제 국상이었는데, 이때 국상의 권한이 수도와 지방의 군권까지 겸할 정도로 이제 권한이 확대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6년 후에는 그 명림허수의 아들 그 명림홀도를 이제 그 부마도위로 삼아요. 이때가 이제 명림허수가 사망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. 그리고 이때 중천왕 하면은 이제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 관나부인하고 왕후 연씨하고의 이제 그 삼각관계 썰인데, 이 관나부인이 그 머리가 굉장히 이제 길었다고 해요.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, 또 머리칼도 진짜 엄청 검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무슨 엘라스틴한 머리처럼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윤기가 이제 자르르 흐르는 머리. 그런데 이 관나 부인이 연씨 왕후를 시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모함을 합니다. 또 왕후 연씨도 이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두 여자가 서로 이제 못 잡아먹을 듯이 이제 그 안달을 하고 막 그러니까, 이 중간에서 이제 중천왕이 열이 뻗쳤나봐. 결국 이제 또 관나 부인이 그럼에도 이제 계속 저기 왕후를 모함을 하니까 왕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관나 부인을 이제 그때 그 관나 부인이 이제 또 뭐 모함을 하면서 뭐 또 그 무슨 뭐 가스라이팅 뭐 그런 걸 했나 봐요. 그 왕후가 이렇게 뭐 자기를 이제 괴롭히니까 차라리 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,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가스라이팅을 했나 보지. 그러니까는 이 중천왕이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 있냐, 내가 죽여줄게 하면서 그 관나 부인을 그 가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바닷속에다 이제 던져버립니다. 그 극형을 내린 거죠. 이 관나 부인이 그래도 굉장히 뭐 미인이었다고 하는데, 뭐 그래도 뭐 성격이 안 좋았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리고 이때가 251년의 일인데, 그 명림허수가 이제 254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의무라는 사람을 국상으로 삼아요. 그리고 이제 명림홀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명림허수 아들. 그 명림홀도가 부마도위가 된 거는 256년의 일입니다. 이때 259년에 위나라에서 또 고구려에 이제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요. 이때 이게 그 위나라 장수가 울지해라는 장수인데, 이때 위나라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그 조모라고 합니다. 조모. 254년에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260년에 사마소에 의해서 20살의 나이에 이제 시해당에 이제 죽는 황제인데, 이 조모 때에 울지해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중천왕이 이 중천왕은 그래도 저기 아버지 동천왕과는 달라. 동천왕은 그 위나라 장수 관구검한테 엄청 작살이 났었잖아요. 그런데 중천왕은 사나이야. 본인이 친히 기병 5,000명을 이끌고 그 양맥이라는 곳이 있는데, 거기로 이제 기병 5,000명을 이끌면서 이 울지의 군사 8,000여 명의 수급을 베면서 이들을 격파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동천왕 때의 이제 관구검의 침입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게 스타일이 다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설욕을 이제 한 셈입니다. 그런데 이게 이 조모가 이게 260년에 이제 죽었잖아요. 그런데 이 중천왕은 그보다 이제 10년 후에 270년에 사망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그 촉한이 그 2대 유선 때에 그 위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. 그때가 이제 263년인데, 이렇게 중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위나라가 이제 대세를 잡고 그 통일을 할 기세로 이제 그 가니까는 중천왕도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. 이거는 뭐 이후에 이제 왕들을 보면은 알겠는데, 그 영유왕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뭐 중국에 엄청 그 빌빌거리긴 했는데,
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일 왕조를 상대로 하기가 무조건 이제 강세로 나가기가 조금 힘들었다. 뭐 그런 거 이제 또 반증하는 것이고, 반면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같은 이제 그 고구려 전성기 때를 보면은 중국이 완전히 그냥 다 사분을 오열돼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. 그 5호 16국 뭐 그런 시대, 뭐 위진 남북조 시대, 뭐 사실 뭐 그 5호 16국이 이제 남북조로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고, 또 수나라가 이제 또 3대 만에 망하면서 또 당나라가 이제 전국 각지의 이제 군웅들을 또 차례차례 그 꺾으면서 이제 세력을 다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,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도 멸망하고 뭐 그러는 건데, 아무튼 이 중국이 이게 분열돼 있다가 그 통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니죠. 아무튼 이 263년에 중천왕이 이에 대한 대비를 했고, 270년에 중천왕이 사망을 하고 그 아들 그 양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서천왕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중천왕이 왜 중천왕이냐, 수도를 가운데로 옮겨서 중천왕이냐? 아니죠. 동천왕은 수도를 임시로 일단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천왕이 맞아요. 그런데 중천왕은 중천원이라는 곳에 묻혔기 때문에 중천왕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천왕을 얘기할 텐데, 이 서천왕이 그 차남이에요. 왜냐하면 이 그 중천왕의 이제 장남이 요절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또 중천왕의 업적을 보면은 순장을 금지를 시킵니다. 이 순장이라는 게 이 당시 이제 왕들이 이제 죽으면은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왕들의 시신을 이제 묻을 때 사후세계에서 그 왕들을 모시라고 그 왕이 아꼈던 그 애첩이라든지 뭐 내시라든지 뭐 환관, 뭐 이때는 뭐 내시가 환관이 아니었으니까 그 환관들을 뭐 따로 이제 봐야 되겠죠. 아무튼 그런 환관들이나 이제 뭐 궁녀 몇 이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이제 같이 묻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좀 그 반인륜적인 일이에요. 그러니까 이때 이 중천왕 때부터 사람이라는 그 인력의 가치가 좀 그게 그 필요성이 이제 절감이 됐는가, 이때 고구려는 순장을 금지를 시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서천왕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